새벽의 푸른 빛이 커튼 틈으로 비수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구겨진 시트가 맨살에 감기는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 옆에서 들려오는 낮고 고른 숨소리, 그리고 제 것이 아닌 낯설고도 치명적인 수컷의 채취가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여기는 언니와 형부의 침대였습니다. 언니의 남편,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세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선량하던 그 남자, 그 남자의 품 안에서 저는 밤을 지샜습니다.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당장 일어나 흔적을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방으로 돌아가. 하지만 몸은 밧줄에 묶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숨소리에 맞춰 제 심장이 조심스럽게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괴물이다. 언니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배신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머릿속에서 죄책감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의 체온이 닿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이 배덕하고도 저릿한 안도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이 그의 품 안에서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이 느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어쩌면 서울에 올라온 순간부터 이 파멸을 향해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넉 달 전 제가 이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아, 어서 와. 고생 많았지? KTX역에서 저를 발견한 언니가 활짝 웃으며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익숙한 언니의 향수 냄새와 따뜻한 온기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캐리어 하나, 그리고 등에 맨 백팩 하나. 그게 제 27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방소도시,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곳에서 저는 취준생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2년 넘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을 하거나 자리를 잡아 떠나갔고 부모님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작은 도시와 함께 서서히 썩어가는 식물 같았습니다. 언니나 진짜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동생이 누군데. 일단 몸부터 챙겨. 형부도 너 온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니의 차를 타고 서울의 야경 속으로 들어서는 동안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과연 저를 위한 자리 하나가 있을까? 두려움과 막막함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다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언니가 사는 아파트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결혼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와 형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언니의 공간, 언니의 삶. 저는 잠시 머물다가는 불청객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제 왔네요. 오는 길 힘들었죠? 처음 마주한 형부의 모습은 사진보다 훨씬 더 뭐랄까 날 것의 남자다웠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선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젖은 눈빛.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형부 신세 좀 지겠습니다. 신세는 무슨. 편하게 지내요. 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냈네. 그는 제 캐리어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언니가 쓰던 서재를 개조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형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꼭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제 어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른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과도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애들의 설익은 손과도 다른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마치 화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낯선 잠자리 탓이 아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언니와 형부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언니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은 행복이라는 이름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공간에 끼어든 불순물 혹은 이물질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패션 회사 MD였습니다. 늘 바빴고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지방이나 해외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형부가 집에서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숨막히게 어색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볼 때면 그의 팔과 제 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그가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면 그에게서 풍기는 옅은 스킨 향과 채취가 섞인 셔츠의 섬유 유연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언니의 남자다. 나에게는 하늘 같은 형부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저의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뒷모습, 와이셔츠 위로 꿈틀거리듯 드러나는 등 근육의 윤곽, 면도를 하고 난 뒤 욕실에 희미하게 남은 쉐이빙 폼의 독한 향기, 저녁을 먹고 난 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그의 곁모습, 안경 너머로 진지하게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그윽한 눈매, 그의 모든 일상적인 순간들이 한편의 느린 영화처럼 제 망막에 박혀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력 없음, 지방대 출신. 그것들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주운 글씨였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것은 형부였습니다. 언니는 또 야근이었습니다. 처제, 늦었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그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아는지 늘 거실로 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가 들려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요, 그냥 굶으려고요. 안 돼요. 굶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뭐라도 간단하게 해줄 테니. 그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뒤져 라면을 끓이거나 남은 찬밥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가 끓여준 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가 볶아준 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으로 느끼는 누군가가 저를 온전히 걱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종류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의 고단함과 서러움을 토로했고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신의 신입사원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처제. 지금이 제일 어둡고 긴 터널 같겠지만 분명히 저 끝에 빛이 보일 거예요. 내가 장담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또다시 그의 크고 따뜻한 손. 저는 그 손길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언니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불안과 열등감을 저는 그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최종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형부 혼자 있었습니다. 제 퉁퉁 부은 눈을 본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처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이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그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었습니다. 넓고 단단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자 안정적인 그의 심장 박동이 제 뺨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근육과 체온이 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 감각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와이셔츠를 다 적실 정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진동하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품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안락해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의 품이라면 세상의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형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남자로 수컷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특별한 감정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 슬픈 장면이 나오자 그가 무심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가 손을 놓을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치는 감촉이 며칠 밤낮으로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아 누웠을 때 그는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열에 들떠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저를 내려다보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옆에 있어 주세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어디 안 가요? 푹 자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그런 언니의 남자를 제가 감히. 저는 스스로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이성을 비웃으며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를 갖고 싶었습니다. 언니의 자리, 그 옆자리를 제가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이기적인 생각은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가 집에 있을 시간에는 일부러 얇은 소재의 슬립이나 몸에 붙는 옷을 입고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면 다리를 꼬아 제 허벅지 안쪽의 여린 살결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다리에 잠시 머물렀다.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뒤 일부러 머리카락의 물기를 다 닦지 않은 채 젖은 목덜미를 드러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머리칼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그의 후각을 자극하길 바라면서 형부, 드라이기 못 봤어요? 저는 그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콧잔등에 맺힌 땀방울, 순간적으로 멈추는 그의 숨결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지독한 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서로의 욕망을 떠보고 확인하는 아슬아슬한 게임. 그는 애써 선을 지키려 했지만 저는 그 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언니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은아, 형부 저녁 좀 잘 챙겨줘. 그리고 너도 밥 굶지 말고. 현관문을 나서며 언니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언니.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저와 형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공기 중에 맴돌던 언니의 향수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둘만의 밀도 높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실력을 발휘해 요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뒤져가며 밀푀유 나베와 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와인 2잔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처제가 이런 요리도 할 줄 알았어? 퇴근하고 돌아온 형부가 놀란 눈으로 식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만 진 게 죄송해서요.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할게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알코올 때문이었을까요?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에 대한 속마음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지혜 언니 이름과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가끔은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늘 계획적이고 빈틈이 없으니까. 나는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의 눈빛이 짙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외롭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언니의 완벽함 속에서 그 역시 저처럼 결핍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쳤습니다. 형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노골적인 애무에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이글거리는 감추지 않는 수컷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욕망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와인병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스치고 허벅지와 허벅지가 맞닿을 때마다 공기 중에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았습니다. 와인 한 병을 다 비웠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제 취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그의 입술이, 그의 턱선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손에 잡힐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제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던 그의 입술이 이내 저를 잡아먹을 듯이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키스. 그동안 서로를 억눌러왔던 모든 욕망이 그 키스 한 번에 폭발해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제 살이 잡히는 감촉이 짜릿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저 역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언니의 화장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방에서 언니의 사진이 원망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협탁 앞에서 저는 언니의 남자의 옷을 벗겼고 그 남자 역시 저의 옷을 벗겼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독한 쾌락.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짐승처럼 미친 듯이 파고들며 탐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안을 가득 채우며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저는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이 집이 불청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를 가짐으로써 저는 이 공간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파멸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달콤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의 옆에 누워 있습니다. 밤새 서로의 몸을 섞은 끈적한 흔적들이 시트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여전히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제 몸은 쾌락의 여파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소년처럼 무방비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았습니다. 까슬한 수염의 감촉. 이 남자가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신기루입니다. 곧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언니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형부와 처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이 언니의 눈물과 분노가 세상의 손가락질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간절했습니다. 지옥이라도 괜찮았습니다. 이 남자의 옆이라면 그때였습니다. 삑삑삑삑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현관에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서프라이즈. 저는 언니의 남편 침대 속에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꼼짝없이